질문 3. 소비자들의 가치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안정적인 브랜드 선호, 상생과 친환경, 본질에 대한 관심이 커져. 코로나 사태는 소비의 양적 측면만 변화시키지 않는다. 질적 측면, 즉 구매와 관련된 소비자의 선호와 가치도 바꿔놓는다. 위기에 직면했을 때 소비자들은 본능적으로 검증된 것을 찾는다. 코로나19는 소비자들의 브랜드 선택 기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1등 브랜드에 대한 쏠림이 강해지는 현상이 바로 그것이다. 예를 들어 라면, 즉석밥, 참치 등 필수품 선택의 경향을 보면 신상품이나 신생 브랜드보다 각 분야 대표 브랜드가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았다. 경기 불황이나 재해 등 위기 상황에서 이미 검증된 인기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소비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려는 경향이 높기 때문이다. 단지 1등이라고 해서 구매하는 것은 아니다. 위기 상황에서 보다 노련하고 확실하게 대처를 잘해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선택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실제로 경영 컨설팅 업계 맥킨지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에 거주하는 2,500명 이상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40% 이상이 코로나19 위기 기간 동안 경쟁력 있는 가격, 재고 확보 여부, 온라인 구매의 편리성, 위기에 대처하는 브랜드의 운영 방식 등을 고려하여 선호하던 브랜드를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고통을 분담하는 브랜드와 기업들. 소비자들은 재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위기를 함께 넘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에게 안정감과 호감을 갖는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직원들의 임금을 오히려 인상하거나 셧다운 조치로 영업을 중단한 기간에도 급여를 유지하는 등 직원들의 복리에 힘쓴 브랜드나 상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맥킨지는 대표적인 예로 룰루레몬을 꼽았는데 육아복 등 스포츠웨어를 주력으로 하는 룰루레몬은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2020년 3월 북미와 유럽 매장의 문을 일시적으로 닫게 되자 200만 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운영비와 생활비에 타격을 입은 매장 운영자들과 직원들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이로써 엠베서더라고 불리는 룰루레몬 영업점 운영자와 직원들은 팬데믹 속에서도 최소한의 안정감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다. 팬데믹 불안 속에서 CEO의 대응 능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도 2020년 3월 4만 5천 명 전 직원에게 코로나 위로금 1,000달러를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위로금의 성격은 재택근무로 인해 구내 식당을 비롯한 회사의 각종 복지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다. 이 밖에 재택근무의 성과 측정이 불안해하는 직원들에게 6개월 동안 모두 초과 달성 실적을 주기로 해 직원들을 안심시키는 등 발빠른 조처가 눈길을 끌었다. 고객정보 유용과 가짜뉴스 등으로 몸살을 앓은 페이스북은 기업 이미지가 실추되고 주가도 하락하는 등 악재를 겪고 있지만 코로나 사태의 자사직원을 추스르기 위한 CEO의 신속한 대처가 전 세계 언론에 앞다퉈 소개되면서 시장에 긍정의 메시지를 보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현대백화점이 예를 들 수 있다. 현대백화점은 바이러스 확산 초기 2020년 3월에서 4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브랜드 매장관리 매니저 3천여 명에게 100만원씩 총 30억 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매장 내 중소 식음료 매장 수수료와 전문 식당과 관리비도 감면했다. 또한 중소 협력사에게는 5개월간 납품 대금을 선집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러한 사례는 코로나19 관련 지원을 자사 구성원뿐만 아니라 협력사, 입점사 등 이해관계자 나눔으로써 고통을 분담하려는 노력으로 평가받는다. 위의 사례에서 보는 코로나19 이후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속 가능성에 대한 높은 관심. 더 나아가 기업은 이제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측면에서 소비자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이 세 가지 요소를 첫 글자를 따서 ESG라고 하는데 이제는 기업의 매출이나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사업의 친환경성, 인증원에 대한 처우, 기업 운영과 지배구조의 투명성 등도 모두 투자와 소비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MZ로 불리는 밀레니얼 Z세대 소비자들은 특히 해당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아주 민감하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MZ 세대뿐만 아니라 누구든
기업의 도덕성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는 수치로도 증명되고 있다. 글로벌 펀드 평가사 모닝스타는 코로나19 이후 주식형 펀드로 유입되는 돈은 줄었지만 ESG 펀드에는 711억 달러가 새로 유입됐으며 펀드 수도 2015년에 60개에서 최근 400개를 넘겼다고 발표했다. 환경에 해를 끼치는 기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대중의 모니터링이 이제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분위기다. 세계적인 에너지 기업으로 한때 전 세계 시가총액 1위를 기록하기도 했던 미국의 엑슨모빌은 온실가스 감축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것이 밝혀지면서 투자자들로부터 외면당했는데 80달러였던 주가가 30달러 선으로 떨어지는 것도 모자라 92년 만에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에서 퇴출당하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덴마크의 국영 석유기업 동에너지는 화석 연료 위주의 석유 사업 부분을 매각하고 사명도 오스테드로 바꿔 친환경 해상풍력 발전에 집중하는 기업으로 거듭났다. 2016년 270크론에 약 5만 원이었던 회사의 주가는 친환경적인 노력이 인정을 받으면서 최근에 이보다 3배 높은 850크로네로 거래되고 있다. 착한 기업이 재무성과가 높아지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근본에 집중하는 사람들. 코로나 사태와 같은 불안은 친환경 친화적인 구매와 본질에 대한 관심도 증폭시킨다. 바이러스로 인해 인류의 시간이 멈췄을 때는 인간의 무절제로 인해 파괴된 환경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실감하는 순간이기도 했다. 실제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2020년 4월 전국 만 20세 이상 가구 10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코로나19 이후 일상생활 및 삶의 가치 변화에 대한 질문에 나와 가족의 미래에 대해 더 진지하게 생각하게 됐다는 응답이 53%였으며 기존 삶의 방식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는 응답도 41%였다. 코로나19가 삶에 대한 우리의 시선을 보다 근원적인 곳으로 돌리게 하고 있다. 트렌드 코리아 2019년에서 언급했던 필환경 소비가 예상보다 더 빠르게 확산할 것이라는 전망할 수 있는 이유다. 원래 야구를 좋아하는데 무관중으로 하면 재미가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응원소리, 관중들의 표정도 시선을 뺏는 요소들이 사라지니 경기 그 자체에 더 집중하게 되는 느낌이라 저는 더 좋았어요. 30세 여성 대학원생, 서울대 소비트렌드 분석센터 자체 소재 인터뷰 발언 중. 코로나19 이후 경기 자체에 집중하게 됐다는 어느 야구팬의 말처럼 2020년을 습격한 바이러스는 소비의 본질을 집중하도록 만들고 있다. 기본에 충실한 코어에 대한 니즈가 확대되는 것이다. 한국 리서치의 소비자 설문 결과를 보면 코로나19 이후 상품 선택 시 민감성 증대 요인을 묻는 항목에서 응답자들은 판촉 행사 할인보다 제품의 안정성이나 품질과 같은 근본적인 요소를 더 민감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CJ 올리브영이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매출을 전년 동기간 수치와 비교해 살펴본 결과 매출 성장세가 가장 두드러진 품목은 스킨케어 첫 단계에서 쓰이는 토너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60%가량 증가했다. 토너는 세안 후 피부 결을 정돈하고 빠르게 수분을 공급해주며 기초를 다지게 하는데 꼭 필요한 아이템이다. 외출을 자제하면서 색조 화장에 대한 니즈는 감소한 반면 피부 관리에 기본이 되는 아이템의 수요는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상생활에서도 화려하게 외모를 치장하기보다 건강과 위생 등 기본적인 생활 요소에 더 신경 쓰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전망 및 시사점. 코로나 양극화 대처를 위해서는 시민, 정부, 기업의 변화 대응 역량이 중요. 우편 변화가 당신의 건강 상태를 결정한다.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흑인 비율은 전체 인구의 30%다. 그런데 2020년 3월 해당 지역의 코로나 사망률을 따져보니 무려 72%가 흑인이었다. 미국 루이지애나주, 노스캐롤라이나주 등에서도 흑인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률과 사망률이 백인보다 월등히 높았다. 미국에서 흑인은 백인보다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하고 의료시설이 부족한 동네에 산다. 대부분이 버스기사나 슈퍼마켓 계산원 등 재택근무가 가능하지 않은 업종에 종사하며 비싼 보험료를 내지 못해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반면 고소득층은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심 아파트를 떠나 휴양지나 교회 별장으로 피신할 수 있는
이곳에는 아이들은 넓은 마당에서 뛰놀다가 시간이 되면 맨해튼 사립학교에 온라인 수업을 듣는다. 뉴욕 도심에 남아있는 사람은 재택근무 여부로 계층이 다시 나뉜다. 중산층은 감염 위험을 피해 자신의 집에서 일을 하고 온라인 스트리밍 및 배달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이에 반해 저소득층은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 일터로 출근해야 하고 이들의 자녀는 휴교령이 연장되고 돌봄시설이 문을 닫으며 갈 곳을 잃는다. 이런 환경 차이가 바이러스 상벌 시대의 개인의 건강 상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감염병 재난은 특별한 면이 있다. 인간은 질병 앞에 평등하지만 질병에 노출될 확률은 평등하지 않다. 원인, 과정, 결과 모든 측면에서 사회적 조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모든 현상이 코로나의 양극화의 일면이다. K자형은 경기 회복에만 해당하는 분기가 아니며 개인의 일상에서도 그 차이가 극명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데이터를 살펴보아도 양극화의 골이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1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가계 전체 소득은 전년 분기보다 늘었지만 소득 하위 10%에 해당하는 1분기 소득 95만 9,019원은 전년 분기보다 3.6% 줄었다. 하위 10% 저소득층과 상위 10% 고소득층 간 소득 격차를 보여주는 P90과 P10 배율도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 크게 악화됐다. 코로나19로 일용직, 임시직 등 저소득층 일자리가 줄면서 이들의 근로소득이 줄어든 반면 여유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시장에서 유동성이 넘치는 상황에서 자산 가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승자 독식의 세상을 경계해야. 마이클 샌델이 위기로 인해 위기 이전부터 있었던 문제가 더 부각된다고 말한 것처럼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사회가 지니고 있던 사회적 구조적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빨라지며 준비된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대응 격차도 크게 벌어지는 중이다. 원격 교육과 재택근무처럼 디지털화되는 영역이 확장되면서 승자 독식 구조가 더욱 공고해지고 있는 것이다. 원격 수업은 가정 형편에 따라 집에 PC가 없거나 부모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교육부 산하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보고에 따르면 교사의 79%가 원격 수업 이후 학생 간의 학습 격차가 커졌다고 대답했다. 공급자의 양극화도 심각해지는 추세다. 온라인 수업은 누구나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질적으로 우수한 콘텐츠에만 수강자가 몰릴 수 있다. 인터넷 강의계의 넷플릭스라고 불리는 마스터 클래스는 연기는 나탈리 포트만, 영화 연출은 마틴 스코세이지, 농구는 스티픈 커리가 가르치는 식의 프리미엄 강의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이에 한국의 한 사립대 영화학과 교수는 마틴 스코세이지의 박찬욱 감독의 영화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시대에 나의 경쟁력은 무엇인지 자문하게 된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이런 현상은 더욱 확산될 것이다. 오프라인 시장에서는 톱3가 시장을 나누는 룰 오브 3가 통했지만 온라인이 강세인 브이노믹스에서는 승자가 독식하는 룰 오브 1이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코로나19는 사태로 인한 사회적 희생이 심각해져가는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개인으로서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일단 살아남는 것이 가장 큰 과제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관용의 미덕이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차별이나 해음의 행동을 경계해야 한다. 코로나 사태 발생 이후인 2020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코로나19를 계기로 나도 언제든 차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응답자의 91.1%가 공감을 표했고 69.3%가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차별이나 혐오의 대상이 존재했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사회적 차별 혹은 공격과 같은 행동들은 불안한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치명적인 걸림돌이 된다. 암스테르담 자유대학의 심리학자 폼 반렌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타인의 관용, 즉 이타적 행동을 통해 사회적 협동을 유지할 수 있는 정신적 에너지를 가지게 된다고 한다. 나 아닌 타인의 이타적 행동을 보면서 일탈적이고도 반사회적인 언행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심리적 자제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사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위기를 딛고 공동의 목표를 이룩한 경험이 있다. 이전의 경험을 발판 삼아 공동체 의식을 재건하고 관용적 태도로 신뢰와 연대를 쌓아가야 한다. 적응하거나 죽거나.
브이노믹스에서 정부의 역할은 중요하다. 감염병 방역이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면서 정부의 기능은 막대해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드론이 거리를 날아다니며 경고를 날리고 중국에서는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해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며 홍콩에서는 위치 추적 밴드 착용을 의무화했다. 이처럼 빅브라더 감시 기술이 강화되고 전염병을 명분으로 국가 권력이 비대해지면서 국민이 기본적 인권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침체된 소비를 살리기 위한 긴급 재난지원금을 배부하는 등 큰 정부의 역할이 필요해졌지만 국가 재정의 건전성이나 분배 과정에서의 비효율성에 대한 걱정도 더불어 커지고 있다. 핵심은 재난 극복의 과정에서도 과도한 권력 행사에 대한 유혹을 자제하고 균형을 찾는 일이다. 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관점보다는 소비자, 기업, 정부가 어떻게 역할을 분담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성찰이 절실하다. 브이노믹스 시대 조직과 기업의 과제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바탕으로 트렌드 변화에 대한 인적반 대응 역량을 기르는 일이다. 후설하는 거침없는 피보팅 키워드에서 설명하겠지만 생존은 곧 적응에 달렸다. 이는 비단 소비재를 생산하는 B2C 기업이나 조사 역량을 잘 갖춘 대기업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이 발빠른 전략으로 저예산의 다양한 실험을 해나가며 시장에서 답을 찾아내기에 더 적합할 수도 있으며 실제로 이를 입증하는 다양한 사례들이 소개되고 있다. 충남 서산의 태경 케미컬은 드라이아이스를 생산해 시의 대한통 같은 물류회사에 납품하는 정형적인 B2B 중소기업이다. 하지만 이 회사는 비대면 식품 거래가 늘어나는 트렌드를 확인하고 나름의 준비를 시작했다. 코로나19 발발 이전 2020년 1월부터 약 25억 원의 신규 투자를 통해 자동화 설비를 도입했고 식품 전용의 액화탄산 드라이아이스를 개발해 마켓컬리나 쿠팡 같은 까다로운 납품처의 요구를 맞췄다. 작은 B2B 회사지만 소비자를 위한 세이프 프레셔라는 브랜딩 작업도 병행했다. 이 투자는 코로나 사태 이후 수비의 언택트 경제가 진전되면서 빛을 발했다. 급성장하는 국내 드라이아이스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고수하고 있으며 매출과 주가도 크게 올랐다. 이 사례는 B2B 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혹은 정부나 공공단체든 브이노믹스의 핵심 역량 바로 변화 대응 능력임을 잘 보여준다. 홍익대 유현준 교수는 흑사병이 중대시대의 르네상스화 시대의 분기점이 됐다. 만약 흑사병이 아니었다면 중세가 20세기까지 지속될 수도 있게 코로나19가 흑사병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시대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진단한다. 이 세계적인 희생이 헛되지 않고 21세기 진정한 르네상스의 기회가 되도록 하려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한가? 세계 경제 포럼 클라우드 슈팝 회장의 한마디 말이 묵직하게 다가온다. 적응하거나 죽거나 die or adapt.